화력 전투의 선봉 육군 승진 포병부대. 승리는 우리 손에 달렸다. 막강 포병. 1953년 부대 창설 이래 대적 필승의 전천후 포병부대로 우뚝 선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 호국 선열의 혼이 서린 철의 삼각지대에서 막중한 화력 전투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승진 포병 용사들. 초전 승리의 포문을 연다. 승리의 그 이름 승진 포병부대. 바로 이곳 포병의 발상지 육군 승진 포병부대에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 청춘을 쏘아 올렸던 번개 포병 용사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만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통일! TV 내만 신고합니다. 이번 주에는 육군 승진 포병부대 예비역과 현역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리도 큽니다. 먼저 육군 승진 포병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좀 소개받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구경으로 구성된 포병 여단입니다. 네. 특히 888 대대는 한국 최초로 창설된 8인치 자주 포병 대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포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포병이 아니라 사실 수송부 요원들이셨습니다. 수송부. 수송, 네. 수송부 하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TV 내후반 진행하면서 뭐더라? 보병은 3보 이상 구보. 네. 예. 그다음에 수송부는 3보 이상 승차. 맞습니까? 수송부뿐만 아니고 네. 수송부를 가지고 있는 포병 부대가 네. 3보 이상 승차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이죠. 예. 네. 취사병하고 수송부가 제일 부러웠어요. 수송부는 항상 차만 타고 다니니까. 뭐 고생은 별로 없었죠. 차 타고 다니니까. 그죠? 김지한 선생님. 말도 마십시오. 고생이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해. 수송부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3보 이상 승차하지만 다른 부대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겠지만은 예. 실제적으로 우리는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예. 우리가 포차만 가면 뭐합니까? 포탄을 싣고 따라가 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군기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셌던 부대입니다. 군기가 셉니다. 예. 자, 어쩌면 인생의 행로를 바꿀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군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그 옛날 27년 전에 그 봉부를 하던 그 부대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함께 가봤습니다. 선배가 간다. 화력 전투의 선봉 육군 승진 포병부대 번개 용사들이 고향을 다시 찾았다. 27년 만에 다시 타보는 8인치 자주포의 늠름한 위용은 여전하고 전군 최고의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승진 포병부대. 정에 살고 정에 죽는다. 화끈한 전우회 역시 전군 최고. 27년 만에 다시 찾은 그때 그 자리. 애환을 함께했던 수송 트럭들이 옛 전우들을 반긴다. 진짜 옛날에 이거 가지고 진짜 훈련 나갈 때마다 그때는 이 보급 잘 안 되니까 기름 아끼려고 말이야. 언덕 내려갈 때는 시동 끄고 다니고 언덕 올라갈 때 발동 켜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랬어요. 돌아온 부대 새롭게 변하는 그 시절 추억들. 우리는 얘가 닫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안 그러는 얘가 닫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포대장님 오면은 뭐라 오리? 얘 보고 일단 포대장님 일요일 날 토요일 퇴근에 갔다 오시면서 일요일 날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야, 김천 꼬리장모 이 자식아 우리가 일요일 날 안 났나 이 새끼야? 이랬어요. 여보 일요일 날만 되면 야 다투 먹어 어떡해. 머리가 억울해, 억울해. 우리가 안 오니까요. 멀리 와서 얼마 안 가면서 27년 전 추억. 과이강의 다리라 불리던 승일교도 변함없고
전우들의 수송은 내 손으로 예비역이 직접 핸들을 잡았다. 오르내리는 저런 땅에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은 말도 고쳐서도 있지만 네. 그 시절 추억의 노래 한가락에 흥겨웠던 기분도 잠시 눈밭을 기어서 유격장까지 이동이다. 드로잉 안 그실 것 같은데 얼차례 한번 맞고 가셔야겠습니다. 아니 반밖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유격으로 숨이 목까지 차는 예비역들 숨 돌릴 틈 없이 화생방실로 직행. 산 넘어 산이로구나. 잘 참으시는데? 아니 전우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누구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탈출 실패. 얼마나 다시 원위치. 괴로울까요? 그 옛날 오랜만에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자 산을 넘어서니 이젠 강 넘어 강일세. 공포의 외줄도하. 피할 수 없는 코스. 1번 올빼미 손기덕 예비역 소령. 역시 지휘관답게 멋지게 성공. 저렇게 한 번에 날려가십니다. 성공을 하실 수 있을까? 2번 올빼미 강호생 중사. 지휘관을 본받아서 멋지게 성공. 한 번 하다 실패. 그렇게 광년의 좋아하세요. 날다람쥐 이재진 예비역 병장. 서울 출발. 서울 출발? 부산 찍고. 대전 거쳐. 광도 찍고. 많이 들리시네요. 도착이로구나. 아유 빠져도 참 어떻게 저렇게 예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좋아하실까? 누가 좀 잡아줘.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전우가 세상에. 자 예비역과 현역 대결. 종합 1일 수송부 용사들 현역. 과연 예시력이 살아있을까? 수송의 생명은 속도.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신속히 대비하는 훈련이다. 손놀림이 아주 빠릅니다. 아 역시 현역의 군기 잡힌 현역들의 기복은 현역. 보기부터 예. 다르고. 2단계 포탄 신뒤. 네. 포탄 하나의 무게는 무려 98kg. 이건 저 뇌관 뺀 겁니다. 뇌관 뺀 거. 장정 내시서도 들기 힘든 포탄을 혼자서 거뜬히 드러내는 현역 용사. 기운들 좋군요. 현역 혼자서도 거뜬한 포탄을 내시서 짤짤매는 예비역 용사. 아이고 자, 포탄을 실었으니 전과 있는 전장을 향하여 신속히 출발. 그러나 쉽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제3단계 T자 코스를 통과하라. 역시 이건 수월하게 벌써 빠져나오는 나와요. 현역. 살아있는 군기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늘 몰던 차가 아니어서 참 그 각을 잡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현역 승리. 점포 준비 땅이 흔들리는 듯합니다. 이제 밤이 돼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역시 멋있네요. 저만 번개처럼 하는 빠른 것도. 기동력.
불처럼 타오르는 전후에 육군 승진 포병부대 사기 충천. 번개 용사 예비역과 현역의 흥겨운 한마당. 아유, 뭐 김덕수 사물 놀이패는가. 세월의 강을 건너 한자리에 모인 전우들의 뜨거운 열정은 밤이 깊을수록 뜨거워져만 간다. (27년) 전 젊음을 불태웠던 이곳에서 체력의 한계, 정신력의 한계와 맞서 싸워 이겨낸 진짜 사나이들. 승진 포병이여 영원하라. 저 도민기 병장님 그렇게들 즐거우셨는데 이번에 갔다가 펑펑 울고 오셨다는데 무슨 사연입니까? 아 저렇게 즐거운데. 27년 만에 부대를 방문하고 예. 그렇게 가고 싶던 부대인데 네. 마침 가니까 천정재 그 중사님이 수송관을 하고 계세요. 당시 중사님이. 예. 예. 그래 깜짝 놀래갖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예. 둘이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 그래요. 참 그 감정은 이 얘기를 못 들으죠. 네. 아니 남자들도 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면은 얼싸안고 울고 그래요? 아 거기 사나이 벌써. 눈물이죠. 벌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남자라고 눈물이 없는 자리요. 눈물 사랑의 콧물 다 눈물과 있어요. 틀립니다. 맞지요? 틀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맞대요. 아까 보니까 오리병 얘기가 나와요. 오리병. 오리들이 야마 보면 저 한 10리 있다가도 딱딱딱 하고 다 따라왔으니까 그냥 뭐 아주. 아 저분이 걸어가면 오리들이. 얘만 가면 그냥 우리 애비가 가야 우리 오리가 따로 다 따라와요 얘만. 옆에 계신 분들은 꽁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뭐 오리가 일요일 날은 알을 안 낳습니까? 오리가 일요일 날은 알은 안 낳습니다.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은요 뭐. 네. 이제 뭐 오리 보기만 해도 지겨우시죠? 몇 마리나 길렀길래 한 오리병. 350마리 켰습니다. 이야. 아 승진 포병 부대에는 오리도 있지만은 또 뭐 괴물도 있고 초인도 있고 그러는데 괴물이 누굽니까? 우리 부대 수송관님으로 계셨던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송기덕 소령님이신데 예. 예. 어떤 철원 이유로? 땅이 겨울 되면은 영하 30도의 체감 온도를 나타내는 그럼요. 곳입니다. 예, 예. 최고로 엄청 추운- 춥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쫄병들은 뭐 겨울 내이 2개, 3개 정도는 보통 입고 다니는데 네. 그렇죠. 아 우리 수송관님은 제가 보니까는 내일을 입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머. 깜짝 그래요? 놀랐습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추위를 그렇게 안 타세요? 아니면 내복이 없으신가 어떻게? 그때 중이 본국 가지고 내복 살 형편이 못 됐어요. 뭐 이 체격 한번 보였어요. 뭐 어디 그 전질 그런 체격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그 뭐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말씀 오시는 분은 내일을 한 4개 껴입으신 것 같아요. 체격이. 아 저는 4개 가지고 안 됩니다. 아니 안 추우십니까 진짜? 손기덕 소령님. 예. 아니 어떻게 열이 많으신가요 몸에? 네, 저 우리 포병 부대는 네. 정시적소에 요구하는 장소에 우리 활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 우리 수송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원 부대에 또 지원 부대니까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내일을 벗고 입고 할 시간도 단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입음으로써 강인한 체력도 부하들한테 심어주고 예. 네. 지금도 내에 안 입으십니까? 그러게요. 예 지금 다 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28인데요. 네. 머리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이야 정말 초인이십니다. 28에. 지금은 차가 참 좋잖아요. 예, 근데 예. 27년 전 옛날 차 정말 애로사항 많았죠? 애로사항이 근데 이러다 제일 큰 게 뭐였습니까? 애로사항. 제일 큰 거요. 예. 내가 3년 근무하면서요. 예. 연료만 수령해봤지 예. 부속은 수령 하나도 못 해봤습니다. 아.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러면 부속을 어디서 납니까? 부속이 없어가지고요. 네. 나하고 여기 우리 김기한 상병, 이재진 셋이서 깎고 예. 용접하고 부속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썼습니다. 믿어지지가 예. 않습니다. 보물이 예. 부족해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내 이게 참말로 내 참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뭐 다음에 또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 다른 잠깐만. 부대 예. 우리 뭐 이거 예.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예. 예.
5명이서 나무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철조망 뚫고 들어가가지고 네. 보고초 꼭딱 쓰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나무 차 배터리 나무 부대 차 배터리도 내가 훔치다가 우리 부대에다 달아가지고 훈련 오늘 바로 구속이네.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 부대가 다른 부대가 아니고 네. 이제 우리는 여기 지금 본부하고 이제 둘포 네. 이제 브라보 포대인데 네. 이 제가 정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제일 아끼는 견인차 부속을 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왔는데 시골 예. 걸어가지고 예. 이제 확인해야 된다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시골 걸어 가는데 그대로 차 가는 거라요. 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가져간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건데. 나 지난번에 한 번 내가지고 네. 실토를 하길래 아니 넌 줄 알았다. 그 와중에 손기덕 소령님은 또 여동생 시집갈 목돈을 털어서 또 그런 부속을 샀다고 그러는데 월급에서 조금 보탰습니다. 또 제가 그때 이제 차량계로 하면서 모든 부속을 이제 조달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예. 군단에서 검열을 나왔지. 그건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지상 명제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부속이 상당히 귀했을 텐데. 그렇죠. 돈을 저한테 얼마를 주면서 야 뭐 사온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입니까 하길래 막 대설 막 하면서. 그런데 부속을 사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동생 저 사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내가 시집 보내줄게. 이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적금을 깨고 들어왔는 거라. 오빠의 약속인데. 예, 그래가지고 내가 25년 만에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네. 과장님 여동생 시집 갔습니까 하니까 네. 지발로 지가 걸어가야 돼요. 참 멋진 분이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추억이 있던 그 시절로 이분들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봅니다. 병영 수첩. 우리 수성부 형들 진심으로 환영한다. 보병은 3보 이상 9보, 우리 수성부는 3보 이상 승차가 기본이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수성부 신참 김기한 이병 3보 이상 승차란 말에 마음껏 달콤한 상상에 빠져들고 역시 수성병이 최고요. 너희들도 억울하면 출세 아니죠 수성병 하랑깨랑. 사령관님 내 몸과 같이 정기를 해야 한다. 하늘로 타이어 묻은 흙까지 철저히 떼어낼 수 있도록. 김이병의 핑크빛 환상은 1시간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시집살이보다 매운 수성부 쫄병 시절이 시작되는데 저렇게 추워. 수성병 근무수칙 하나 목욕은 못해도 차는 닦는다. 겨울밤을 꼴딱 새게 만들었던 공포의 그 이름 시동조. 밤새도록 시동을 껐다 켰다. 으하 바쁘다 바빠. 야, 김기한 빨리 나가. 시동조 빨리 나가라.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쫄병 시동조 차례는 빨리도 돌아오고. 자다가. 한잠에 푹 빠진 김이병. 걱정된다 걱정돼. 5분이 어떻게 된 거야? 다음날 아침 토라진 애인 마음처럼 꽁꽁 얼어붙은 엔진. 아무리 달래고 얼러봐도 좀처럼 녹이기 힘들구나. 불러도 대답 없는 엔진이여. 동부의 생명 부정력이다. 수성병 근무수칙 둘. 켜진 시도 다시 보자.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는 포대 전투력 측정 훈련 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실의 창에 중간에 전복했다 본다. 빨리 부탁실에 다시 출발해. 빨리 도착해야 돼. 10분.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긴급 출동하게 된 신참 김이병. 그러나 김이병에게도 위기가 다가오고 마침내 눈물 콧물 짜내며 온몸으로 익힌 불굴의 수성정신을 발휘하는데 으라짜짜짜짜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견인차가 없으면 온몸으로 네, 최선을 다해야죠. 근무수칙 셋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수성한다. 수성관님 저기 오고 있습니다. 저기. 긴급 수성 작전을 훌륭히 해낸 신참 김이병.
임병 수고했어. 수석님 저 이쁘지요? 네가 다 망가졌어. 네. 김기한 상병 참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군인 정신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시동조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듭니다. 이거 이제 또 잠이 싹 들 때 그때 한 30도씩 막 오르내리는데 밤에 시동을 안 키우면은 만약에 비상이 걸린다면은 그 뭐 발동이 그렇죠. 안 이게 걸리니까 저 얼어가지고 디젤 차니까. 예, 디젤 차라서. 그러니까 꼭 1시간마다 한 번씩 나가서 도는데 그냥 막 돌다가 5분만 있다 간다는 게 잠들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시동 그래야 할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안 걸려버려요. 그러면 그때 연탄 이제 그 네모반에 떼던 연탄을 싹 빼다가 차 밑에 그 엔진 오일 박스 밑에다 넣고 함을 해가지고 해도 이미 그때 늦었죠. 예. 근데 그 수송부만의 특수한 그런 얼차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치현 상병님. 또 어떤 기합 예. 방송에 신경 좀 써주세요. 아니 지금 오리 때문에 오리 생각나서. 저는 그 기합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리에 대해서만 알고 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차에 대해서 네, 전혀 수송부 대해서는 몰랐어요. 네. 그냥 포대장님이 특기를 줘가지고 오리만 키라고 해서 오리 당번만 했기 때문에 저는 같이 훈련을 받아도 그 같은 수송부에서 관할을 안 했습니다. 딴 사람들 저 뭐 검열 받으러 가도 오리만. 네, 저는 열애입니다. 열애. 아니 근데 매일매일 그 굴러다니는 게 차 아닙니까? 근데 뭐 바늘로 차를 뭐 이렇게 다 구두는 못 닦아도 구두야 그거 보급품 나오는 걸로 구두는 안 닦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훈련 한 번 갔다 오면 흙 묻은 데를 다 닦고 나서 구두약으로 싹 그거는 닦아야 돼. 내일 다시 흙이 묻어도 오늘은 또 닦여요. 강호생 중사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두약으로 닦는다는 거. 그래 안 하면 이 중사님한테 혼났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분들이 사실은 군인다운 군인들입니다. 아무리 포가 화력이 좋고 이력이 세다 하더라도 예, 자동차가 그 포화를 운반 안 해주면은 그 포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래알 가지고 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아유. 근데 말이죠, 이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골치죠. 수송병인데. 근데 임기응변으로 차가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브레이크 오일로가 떨어져가 좀 돌락하니까 돌라? 아니 차량기한테 달라니까 지원해달라. 없대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저 선배님한테 배웠는 게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요? 아니 그게 브레이크 오일 대신에 소주를 넣으면 된다 하고. 소주요? 예. 그래서요? 응급조치로야. 그래서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제 월급 갖고 소주를 2병 샀습니다. 한 병가는 안 되겠고 차도 한 병 먹고 사람도 한 병 먹고 이렇습니다. 그래가 무사히 운행되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여요? 잘 갑니다. 술이 채가 좀 비틀비틀해야 그렇지. 술을 그렇게 차에다 붓고 나도 마시고 이렇게 해갖고는 무슨 사고도 좀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고백 좀 해보시죠.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영장 가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아니 괜찮습니다. 30년 전 일인데요. 만약에 가시더라도 내가 같이 가드릴게요. 예, 약속이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래 저녁나물에 됐지요. 저 부식 수령을 갔다 와가 차를 씻어가 바로 돼야 됩니다. 차가 술이 채서니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요. 뭐가 꽁카길러 보니까 물 땡고 트레일러가 있어요. 그게 주인 없이 막 가더해. 그래가 수성부고 행정반을 말입니다. 덮쳤어요 거기. 트레일러가 굴러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 이거 영장감이거든요. 그렇죠. 사람 안 다쳤어요? 사람은 없고요. 저 혼자 다행히. 보이라요. 다음 날 아침 되니까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누가 했냐고? 예. 그래 입을 다물고 있다가 수성부 전원이 기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이틀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받는 동안 오리발 대신 내가 했다 안 그랬습니까?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 안 그런데 영상 같습니다. 야, 그때 야 대단한 오리발이십니다. 했는데요. 네. 기합을 이틀 동안 줘도 여기 사람들 한 사람도 내가 했던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 행정반 곤칠 때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은 그 당시 돈이
2,300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 이자까지 해서 오늘 당장 내놓고 내일 부산 가. 행복하시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저분은 지금 여기 수금하러 오셨어. 뒤에 가만히 앉으셔서 지금 꼽아 보신 거예요. 어찌나 이야. 분한지. 아유 참. 정말 재밌는 사건.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 오일 대신에 소주 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날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말로는 이렇지요. 네. 그때 그 행정망 부쌌지. 그 전부 행정만 못 보지. 그래서 임시로 이제 가설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제 행정만 옮겨놔 놓고 다시 네. 이제 다 수정했는데 그냥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그때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같이 동기니까 내용을 알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야, 의리 대단하네. 예. 그때 내가 막 폐지입을 했어. 그거. 하지만 그 비밀은 지금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때 맞아 아직 그렇죠? 얼빵합니다. 아 참. 그러나 김기한 상병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그 전우들하고 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이제 돌을 많이 싣고 왔어요. 부대에서 사용하려고. 싣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지금요, 예. 소주를 넣어야 되는데 소주도 없고 운행 도중에 브레이크가 안 들었는데 앞에 차들은 막 가는데 언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는 차들 보니까 조금씩밖에 안 와요. 상대방 쪽으로 나무 차선으로 들어갔죠. 지금으로 나무 차선 들어가가지고 보도블록을 막 스치며 가다가 전봇대가 하나 보였어요. 한참 내려갔는데 전봇대에 갔다가 밀어가지고 전봇대가 이렇게 석 잡아지면서 차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생각해서 뒤에 뛰어 올라가 보니까 전우들은 전부 다 꽉 잡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도 안 잡혔습니다. 그런 참 위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응급처치에는 정말 때가 능하십니다. 예. 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시절 27년의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의 젊은 후배들이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네. 애인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최강의 커플을 찾아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병장 김하나입니다. 오늘은 화력 전투에 귀재들만 모였다는 육군 승진포병부대에 와서 현역병사들과 애인들과 함께 최강의 커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강한 우리 여섯 커플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커플 입장! 나 사실은 요즘에 너무 외로워서 게임방에 갔는데 채팅을 해봤어. 근데 번개팅도 한번 해봤거든. 근데 화났어? 아니 계속해봐. 근데 별로였어 걔가. 그래서 오빠가 되게 더 생각이 나고 오빠뿐이 없더라. 그래서 나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알았어? 하나 있잖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길이었잖아. 근데 나는 너가 알 줄 알았다. 내가 그 전부터 언젠지 알아놓으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내가 어제 와서 물어본다고 했는데 너 그거 찍어가지고 어제라고 그랬잖아. 정확히. 진짜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군에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니까 너 제대하고 나서도 그러면은 알아서 해. 알았어? 어? 근데 그거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군 생활이지 사회생활입니까? 내가 너한테 100일도 못 챙겨줬잖아. 그때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전공시험 있다고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때 사실은 전공시험 있던 게 아니라 친구랑 당구 치느라고 너한테 뭐 먹을 거 사주려고 준비했던 돈을 다 잃었어.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1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갖고 제대하면은 꼭 다시 사랑을 시작하자. 알았어. 특별 이벤트 포크레인은 사랑을 싣고 포크레인에 실린 병사에게 애인에 관한 5개 질문이 주어진다. 이 중 2개 이상 틀리면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저 어떡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경 씨가 가장 잘하는 취미 생활. 취미. 어차피 못 맞출 거 그냥 넘기고 영화 보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 취미 갖고 있어요. 힌트. 샤워. 두 왜 번째 문제. 샤워해요? 여자친구 취업 앞으로 가는 버스 번호, 버스 노선 2개. 710번. 710번. 네, 없습니다. 자, 98번. 98번. 또 없습니다. 빨리 있습니다. 야, 710번 안 뛰어다니는데? 자, 두 번째 문제. 자, 우리 연주 씨가 가장 좋아하는 현재 18번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자, 힌트. 숫자입니다, 숫자. 하나. 어머니로 잘못 들었어. 찍지도 못하네. 주세요. 아이고. 날도 추운데. 다음 OX 문제입니다. 자,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미팅을 단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다. 자, 저번에 다 챙겼겠다. X. 네, 수십 번을 갔기 때문에 한 번 아니라고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역시 마지막 문제인 만큼 좀 어렵습니다. 여자친구의 초등학교 시절 장래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이거 좀 까다롭습니다. 알 수 있을까? 본인도 기억하기가 참 애매할 텐데. 네, 그렇죠. 선생님, 네. 고등학교 선생님. 선생님, 오, 네, 맞는 거 하겠습니다. 정답! 만점 커플. 내려와. 둘을 맞췄으니까. 그러나. 배터리요. 와, 대다수가 배터리요. 전우들은 배 아픈 거예요. 너무해요. 맞추고도. 여론의 힘이 대단합니다. 어머머, 여자친구가 기분이 너무나 어떤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분해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어 그래요, 정말 얼마나 분했으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A팀도 겨우겨우 오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100m 기록, 최고 빠른 기록. 100m 기록 써주십시오. 16.5초. 앞에 지금 1분 빠졌습니다. 1분. 26초. 꽤 빠른데. 아니, 여자친구를. 때문에. 자, 아까 그 각도로 주시고 10초 동안 버티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초 버티기. 하나. 숫자 세는 것이 영 더딥니다.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들이 너무하는군요. 하나, 둘, 3, 넷. 아유, 여자친구 마음은 어서 그냥 좀 세워줬으면. 애인과 함께한 경영 이벤트. 젊음은 사랑이 있어 행복하고 사랑은 용기가 있어 향기롭다. 강력한 활약만큼 뜨거운 사랑의 힘을 보여준 육군 승진 포병부대 최강의 커플 강선영, 김충식 커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최강 커플 탄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발랄한 모습 잘 봤습니다. 강선영 씨, 김상명이 물에 빠졌을 때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억울하죠. 네, 너무 억울했고요. 어. 그날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한 번 감기에 걸리면 너무 고생하는 스타일인 거 알아서 그러니까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기 걸릴까 봐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맞춰야 되는데 혹시 나 때문에 떨어지면 어머니한테도 혼나고 아버님한테도 혼나잖아요. 아니 지금 결혼하셨어요 두 분? 아니 예정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으로. 그래요? 옆에 마이크 좀 넣어주시죠. 네. 휴가 나오셨죠 지금 현재? 예, 너무 기쁘실 텐데 뭐 하셨어요 휴가 나오셔서? 옆에 계신 우선 영화 보고요. 영화.
그리고 남자친구가 한강을 꼭 가야겠대요. 한강? 그 추운데 네. 한강에 서가지고 강 봐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강 갔다 왔어요. 한강을 왜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귀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예. 복귀하기 하루 전날이어갖고 그 서울 시내를 그 야경 그걸 한번 보고 부대에 복귀하겠다. 그 멋있는 서울 야경을 한번 보고 네. 다시 그 산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야경만 봤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네. 자. 네. 무슨 뜻인지 전혀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TV 내면 신고합니다를 뭐 전 장병들이 부대에서 지금 편안히 보고 있을 겁니다만 네. 김기한 상병이니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 귀할 때죠. 예. 또 그 텔레비 하면 또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텔레비 한 대를 어느 분이 기증을 하셨어요. 저희 예. 부대 모범 부대다 그래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그때는 안테나 해가지고 선이 있어야지만 텔레비가 나올 때거든요. 예. 안테나를 꼽아야 하는 산이 한 300m 이상 먼 높은 산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안테나를 들고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서 안테나를 꽂고 있으면은 내부망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목소리 아무리 큰 사람도 내부망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좌로 돌려 우로 돌려야 되는데 한 10m씩 쫙 일렬 정도를 서가지고 네. 전달합니다. 좌로 이러면 같이 좌로 우로 그러면 우로 조금만 더 이제 그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텔레비를 본 그런 참 추억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지금은 상상도 못할 27년 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못하시지만 정말 생각나는 전우들이 계실 거예요. 자, 보고 싶은 전우들. 어떤 분 보고 싶으세요? 예, 제가 이 월남에서 기후를 해가지고 88포대에 수홍부 선임하사를 갔을 때 예. 정태화 수송관님이 옷들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분은 처음부터 상당히 점잖으신 이 장교였더랬어요. 네. 제가 군대 생활을 이등병 달고 말입니다. 예. 이 888 포병대대 명령을 받고 예. 갔습니다. 이등병 달고 바로 운전을 했거든요. 예. 첫날 운행 나가는 날인데 큰 대형 사고거나 사람은 안 다치고 차 2대가 옆으로 같이 누웠어요. 그래가 정태하 대님하고 저하고 그 대장실에 분류돼 갔습니다. 예. 그래 정태하 씨가 하시는 말이 꿇어 앉아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며 예언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위해서. 예, 정태화 수송관님과 이 현국환 상병과는 아주 정말 뜨거운 전후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전우여, 전우여. 한 줄기 달빛조차 없었던 검은밤. 숟가락을 놓고 되돌아서면 또다시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닭소리 수송아 도대체 병사들 교육 어떻게 하는 거야? 수송관이 하는 일이 뭐야? 기쁨도 슬픔도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수성관 정태화 대위님. 철없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수성관님은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명대로 설명을 집합해. 평소 얼굴 한번 붉히지 않으셨던 수성관님. 하지만 그날은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동작 봐라. 빨리 하라. 가슴을 졸이며 달려간 정비고에는 뜻밖의 진수성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때다. 와서 먹어라. 야단을 허겁지겁 먹은 음식으로 채운 배보다 마음이 더 불렀던 그때 수성관님은 큰형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먹어라. 수성관님과 함께 첫 임무를 떠났던 날, 제 병영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첫 임무라서 더 꼼꼼히 정비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고장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비탈길에 세워두었던 차가 절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수성관님, 차가 어떻게든 세워야 한다. 저에겐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위험. 조심해! 대리병! 간신히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았지만 차는 심하게 부서졌고 저도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순간 저 녀석 당장 영창 보내. 대리장님, 편의병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기검일인데 어떻게 할 건가?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좋아. 내일 밤까지 차를 고쳐놓지 못하면 그때는 영창이야. 알겠나? 예. 어때? 고칠 수 있겠나? 부품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여기서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되겠지. 고개를 떨구는 저를 보며 더 가슴 아파하셨던 수송관님. 노동장, 시내에 사랑하는 정비소 있지? 예. 나랑 같이 하자. 감사합니다. 20만 원입니다. 수송관님. 괜찮아. 바로 그 시각 차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통일? 응. 차는 다 고쳤나? 차는 어디 간 거야? 그게 저기 오늘까지 못 고치면 영창하는 거 알고 있지? 큰일. 너 수송관 어디 간 거야? 수송관님은 몇 달치 월급을 모두 털어 차를 수리해 오셨습니다. 수송관님. 수송관님, 당신의 그 환한 미소를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자, 아름다운 지휘관 정태화 수송관님 참 보고 싶으시죠? 예.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실까요? 혹시 나오실지 모릅니다. 수송관님 하나 둘 셋. 수송관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수송관님. 어느 쪽에 나옵니까? 한 번만 더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수송관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27년 만에 해후입니다. 네. 변재수, 이수희. 이름을 다 부르시네. 기억하세요. 네. 아, 이게 우리 손주이구나. 아이고, 손정재. 100%. 이거 진짜 반갑네. 앉아 있어. 네, 앉으십시오. 강력 추천 육군 챔프입니다. 네. 이야. 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러게요. 그 당시에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네. 그 일일이 마주치면서 그 가족 같은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네. 뭐 다른 기억나는 수송관이나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지만은 현국한이가 지금 제일 먼저 기억에 납니다. 그 당시에 참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 당시에 현국한이가 정말로 죽었는 걸 알았습니다. 사고 났을 때? 예, 차가 완전히 전복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모 형제보다 이 제가 이 관리하고 있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되든지 죽지는 말고 살았으면 하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비가 뭐 부어지는 거는 그거는 차지하고 그거는 또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퍼질고 앉아서 길에 앉았으니까 우리 강중사가 한참 있다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수송관이 형국화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 듣고는 정말로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으로 예. 부하를 사랑하는 장교, 지휘관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부하들을 대할 때 철학이 있으시다면?
흔히 쓰는 이야기지만은 땀을 많이 흘린 병사는 실전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저는 그래서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지휘관이 호된 훈련을 시켜가면 상당히 불만스러울 겁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그 지휘관이 그 당시에는 더 좋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훈련을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수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또 자기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성장에 많은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현국환 상병이 그 행정반 부순 사고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현국환 상병이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도 모른 척 하신 겁니까? 예, 저는 이제 좀 평소에 그 사소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이 눈 감고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뭐 그런 그게 조금 있었습니다. 사소가 아니던데 2-3천만 원짜리예요. 네. 오늘 그 옛날에 부하들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참으로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군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화 수송관이셨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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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